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밤에는 내일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고통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을 망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쉴 틈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힘듭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됩니다. 일하는 동안 실수할까봐 걱정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이 걱정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했나?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진 않았을까?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 잠을 못 잡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예민하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진짜예요. 남들은 안 느끼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게 힘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느낍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 그냥 넘어가는 표정 하나. 그게 다 보입니다. 그게 다 신경 쓰입니다. 밤새 생각합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저 표정은 왜 지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더 많이 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합니다. 많이 보고 깊이 느끼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고통도 커집니다. 걱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걱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있어요.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발표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고통받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두 번 고통받습니다. 한 번은 상상 속에서, 한 번은 현실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90%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지금을 망칩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없어요. 화났나 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합니다. 보내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안 보내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요.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합니다. 친구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정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최악을 상상합니다. 친구가 날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봐.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상상 속 고통이 진짜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의 포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 상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첫 번째 깨달음 걱정은 미래에 있고 당신은 지금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건 지금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없습니다. 걱정 속에 있습니다. 미래 속에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걱정이 많았습니다.
항상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내일 뭐 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내년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다 큰 병을 얻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남은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지금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순간만. 그랬더니 편해졌습니다. 걱정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분은 말했습니다. 평생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미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니까 편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걱정을 멈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대부분 괜찮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두 번째 깨달음,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힘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니까, 더 많이 상처받으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예민해요.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저는 못 지나쳐요. 이게 싫어요. 눈 감았으면 좋겠어요.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민감함입니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음악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림을 더 섬세하게 봅니다.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읽습니다. 이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모든 걸 다 느꼈습니다. 저 사람의 불편함, 저 사람의 짜증, 저 사람의 슬픔.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의 능력이구나.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구나. 생각을 바꾸니까 예민함이 달라 보였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친구는 이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걸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주네. 친구는 말했습니다. 예민함이 이제는 싫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이게 나의 선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민함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예민함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아름다움도 줍니다. 예민한 당신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당신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걱정은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왜 우리는 걱정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걱정은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겁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걱정이에요. 날씨는 어떨까? 비행기 연착하면 어떡하지? 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모든 걸 준비했는데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통제를 포기하십시오.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한 친구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걸 계획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 아무리 준비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 이 깨달음이 오히려 편하게 했습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니까. 친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줄었어요. 어차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오히려 편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걱정을 다루는 5가지 방법.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 걱정을 적어 봅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커집니다. 밖으로 꺼내면 작아집니다. 종이에 적어 봅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다 적고 나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전부구나. 생각보다 별로 없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나?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합니다. 걱정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호흡은 지금에 있습니다. 숨을 깊게 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넷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걱정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놓아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90%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 중 실제로 일어난 게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민함과 함께 사는 법. 예민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본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민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모든 걸 느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둘째, 경계를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들어옵니다. 경계가 약하니까 경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나, 여기부터는 너.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이 화났다고 내가 화낼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 것입니다. 셋째, 자극을 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에 민감합니다. 소음, 밝은 빛, 강한 냄새.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가능한 한 줄입니다. 조용한 곳에 있고 은은한 빛을 사용하고 향은 약하게 합니다. 환경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넷째, 예민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예민해. 이렇게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소음에 민감해. 나는 사람 많은 곳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다섯째, 예민함의 선물을 찾습니다. 예민함은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선물도 줍니다. 음악을 더 깊이 느끼고 자연을 더 섬세하게 보고 사람을 더 잘 이해합니다. 이 선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법. 걱정이 많은 사람은 완벽주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벽은 환상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 분이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끝났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 해는 떴습니다. 실패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세상은 계속되는구나. 그분은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니까 편해졌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걱정이 줄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충분함을 추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하면 됩니다. 100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70점이면 충분합니다. 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면 그냥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는 법.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하면 창피할 텐데.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바쁘니까. 당신이 실수해도 그들은 금방 잊습니다. 당신이 이상해 보여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들 날 보고 있어. 창피해. 발표가 끝나고 한 달 동안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한 달 후 그때 발표를 들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발표 기억나? 상대가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친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하네. 나만 한 달 동안 고민했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이상함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걱정 대신 행동하는 법. 걱정은 행동을 막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행동이라도. 걱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그걸 합니다. 한 분이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직을 고민했습니다. 한 달 내내 걱정만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력서부터 써봐.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력서를 썼습니다. 쓰고 나니 조금 걱정이 줄었습니다. 뭔가 했으니까. 다음 날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찾고 나니 또 걱정이 줄었습니다. 조금씩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행동하니까 걱정이 줄었어요. 생각만 하면 걱정이 커지는데 행동하면 걱정이 작아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걱정이 뒤에 남습니다. 걱정과 함께 사는 법.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걱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걱정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왔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구름이 떠가듯이. 걱정이 와도 삶은 계속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걱정이 있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니까. 걱정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 힘듭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걱정은 미래에 있고 당신은 지금에 있습니다.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통제를 포기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올 겁니다.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걱정을 적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5가지만 적어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나? 셋째, 호흡합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5번만. 들이쉬고 내쉬고. 넷째, 작은 행동을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5째,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5가지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걱정은 고통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깊이 새길 말입니다. 걱정은 미리 겪는 고통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을. 그런데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지금을 망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걱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편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들지 않아도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걱정 대신 지금을 사는 시작. 미래 대신 현재를 보는 시작.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찾아오는 무기력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걱정 대신 지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 대신 현재를 사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많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